황선홍 감독은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별다른 실력 한번 보여준 적 없으면서 어부지리로 감독직을 얻어왔고 내내 결과가 좋지 않아서 큰 욕을 먹으려고만 하는 참이면 그 순간 이강인이 나타나 여론을 잠재우고 어쩌다 이게 황선홍이 마치 명감독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슬쩍 넘어가게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경기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팬들 사이에는 브라질이나 스페인전도 아닌데 우리가 태국전을 이렇게까지 맘졸이며 봐야 해? 라는 말도 터져나올 정도였죠. 다행히 2차전 원정은 손흥민이 쐐기골을 박으며 그것도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고 괘씸해 관찰 기간을 두고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을 넣으며 그래도 깔끔하게 마칠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직후 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은 돌발 행동이 경기장을 찾은 6만여 태극 관중을 정적으로 몰아넣어 세상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던 소니가 진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오바스러움까지 묻어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알도 자존심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러니 레비 회장에게 혹해여서 종신계약한다고 하지 쯧 하는 안타까운 평을 들으면서도 대표팀에 복귀한 뒤 대인배이자 타고난 스트라이커의 진면모를 드러낸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뒤 딱 5초 뒤 보여준 놀라운 모습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은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이강인과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너무 귀여웠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손흥민 선수는 철없는 후배를 챙기는 마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승리욕이 강하고 원하고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강인 선수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훌륭한 선수, 사람으로 성장을 거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죠. 우리 팬들은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강인이 너무나 미웠거든요.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부상은 누가 책임질 건가? 황선홍은 정규 감독으로 보직 변경을 하는 건가? 하는 동시에 바짝 성장한 이강인의 실력만큼은 욕할 수 없구나, 사람 고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이강인이 공을 잡고 시야가 확보됐을 때는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결국 이 스루 패스 한 방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성공 방정식이 이번에도 들어맞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이 꾸역꾸역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살려낸 공을 죽어라 백패스하며 흐름을 끊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강인과 손흥민 둘이서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모습을 재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역풍은 여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앞서 몇몇 팬들은 이강인 나오는 경기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며 태국을 상대로 한국 홈경기장에서도 이기지도 못하는 한국 대표팀은 원정 가서 형편없이 공만 돌리고 백패스하다 질 것이 뻔하다고 비아냥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대표팀이 자초한 일이긴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던 팬들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대표팀을 조롱하는 글을 쏟아내면서 황선홍 감독의 용병술에 엄청난 비판을 쏟아부었죠. 조롱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지난 기록이 있었던 비판이었고요. 실제로 전술 차원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의 1차전에서와 똑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은 4-2-3-1을 가져옵니다. 주민규를 원톱으로 쓰던 상상 초월의 전술에서 조규성으로 바뀌며 이름값은 조금이라도 나아졌고요. 2선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3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 황인범과 백승호가 호흡을 맞췄죠. 한국팀은 확실하게 분위기를 바꿔야만 했던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이번 원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승리뿐이었죠. 때문에 조규성의 원톱은 여전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규성을 대신해 3차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주민규의 경기력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이번 4차전에서도 주민규가 선발로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름값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발을 남발해온 황선홍 감독의 선택은 장발머리 조규성이었습니다. 비판 여론의 득점으로 답해야만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후 경기에선 늘 죽을 써왔던 데다 팬들 비난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별 볼 일 없는 말들 뿐이다 라고 일축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해서 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기 초반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전반 2분부터 슛을 시도하면서 강한 압박을 해왔거든요. 전반 5분에는 태국 칸마이 골키퍼가 시도한 롱킥이 전방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수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격수 차이디드에게 공이 향했고 페널티 박스 밖에서 시도한 강한 슛이 우측으로 빗나가는 아찔한 위기도 연출됐죠. 하지만 원톱 공격수 조규성이 머리 매무새를 다듬는 사이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황인범이 공을 잡고 왼편을 바라봤는데 바로 내준 패스를 손흥민이 받아 전진한 겁니다. 앞에 수비 한 명만을 남겨두고 슛을 시도했으나 태클에 걸리며 막혔지만 말이죠. 이렇게 흐름을 가져온 덕분에 초반 기세와 달리 선제골을 기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중앙에서 공을 잡고 태국 배후 공간으로 패스를 시도했는데 쇄도한 조규성이 골키퍼 쪽으로 날린 슛을 놓치며 따라 들어오던 이재성이 발을 대 깔끔하게 득점을 기록한 겁니다. 이어 이렇게 전반을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한국은 후반전을 맞이하는데요. 황선홍은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백승호를 빼고 박진섭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 수비 밸런스가 탄탄히 잡히기 시작하며 공격수들이 공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이후 한국은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며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9분경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앞에서 또다시 공을 잡은 이강인은 왼쪽 측면의 손흥민을 향해 패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동안 죽어라 공을 살려 패스하니 곧바로 백패스하는 동료들이 답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바로 이때 팬들의 지킴 영상에만 잡힙니다. 무려 46번째 A매치 골을, 그것도 이강인과의 합작골로 기록한 손흥민은 그동안의 앙금을 풀어낼 기회를 잡았다는 듯 이강인과 포옹 후 중계 카메라맨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TV 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던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골 넣고 세리머니가 정말 어린애 같다고 말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죠. 실제로 세리머니 장면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하극상을 한 이강인에 대한 비판 여론은 결국 경기력과 경기장 밖에서의 태도 모두에서 팬들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손흥민에게 마음의 부담 중 하나를 털어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은 마치 국가대표 데뷔골을 터뜨렸을 때처럼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카메라맨과 하이파이브 후 하프라인으로 복귀하면서 지나는 한국 벤치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료 선수 및 코치진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뻐해 많은 팬들이 마음으로라도 우선 이강인에게 기회를 주자, 대신 계속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끌어낸 겁니다. 그 뒤로 경기 기세는 완전히 한국에 넘어옵니다. 마음의 부담 하나를 털어낸 손흥민은 내친 기회 추가골도 노리기 시작합니다. 후반 34분 우리 역습 기회에서 왼쪽 측면으로 온 공을 잡아 그대로 전진하며 질주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다소 지쳐지자 이제는 공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하며 오른발 슛을 날리기도 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다소 벗어나며 우리 선수들의 역량 부족을 느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럼에도 행복했을 겁니다. 1분 후에는 이재성 선수 또한 멀티골 기회를 잡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시도한 패스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로 이어졌던 겁니다. 아쉽게도 골키퍼의 6탄 방어에 막혔지만 멋진 시도였죠. 태국은 이어 소위 템백으로 전술을 바꿉니다. 라인을 바짝 올리며 말이죠. 그래도 완전히 기세를 잡은 우리 대표팀은 움츠러들지 않고 더 센 창을 꺼내듭니다.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김진수가 왼발 크로스를 올렸는데 어느새 달려온 김민재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머리로 따냈고 박진섭이 이를 발로 해결한 겁니다. 정신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만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태국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 체력에 마음의 체력까지 떨어져 사실상 경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한 선수단은 태국이 허용한 공간을 잡아먹으며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갔죠. 결국 3점차 리드를 지킨 한국은 3승 1무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1위 자리를 공교히 지켰고요. 하지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 가장 기쁜 것은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성공 방정식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 이강인과 물병 3인방이 최소한 정신 차린 척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강인이 측면에 배치됐을 때 공격의 흐름이 살아나고 창의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이강인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의 골은 아예 공식 기록으로 이강인의 도움으로 기록됐죠. 이강인 선수의 인성 개조 노력에 대해서도 팬들은 한번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활약을 전하는 논평에서 말합니다. 손흥민의 따뜻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발휘된다. 이강인을 품고 용서하겠다는 대인배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강한 리더십은 부러진다. 반면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나 재능적으로 엄청나다고 수없이 말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후배 선수의 앞길을 터줬다. 지금 영국에는 손흥민의 품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의 선한 영향력과 파급력은 어디까지인 걸까요? 우리 대표팀 주장이 손흥민이라는 게 이런 멋진 대안의 청년이 플레이하고 인터뷰하고 후배와 동료를 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